고대 한강이 존재했습니다. 언제부터 존재를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주 오래전 기원전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강에 대한 기록들을 보시겠습니다. 산해경, 맥국은 한수의 동북쪽에 있다. 한수에서 동북쪽에 맥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수를 찾으면 맥국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나라와 가까웠다고 합니다. 연나라 영토와 접해 있는 것이 아닌 가까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보면 맥국과 연나라의 사이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붙어서 있지는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자의 기록을 보시면 환공이 관자에 묻기를 나는 천하의 물자를 화폐로 쓰는 7계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환공이 관자에게 물어봅니다. 관자는 연나라의 자산은 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과 조선에서는 여수와 한수의 우구에서 나는 황금이 그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에서는 화폐로 황금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한강은 고조선에 존재했던 곳임을 입증해주는 기록입니다. 산해경은 사마천사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원전에 쓰여졌거나 기원 후 바로 쓰여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관자는 춘추시대이거나 전국시대의 인물로서 그 당시 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은 2000년 전의 내용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삼국사기를 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되고 온조왕이 즉위하다.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자리 잡은 곳이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온조가 처음으로 백제를 건국한 곳입니다. 고구려의 남쪽에는 낙랑군이 있고 낙랑국 아래에는 대방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백제가 건국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성 흔주시 북쪽을 보시면 지금의 호타하 상류입니다. 북쪽으로는 띠처럼 둘러져 있는 보습을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흔주시 부분에 넓은 땅이 있고 서쪽으로는 삭주시와 대동시 사이에 큰 바다, 발해가 존재합니다. 동쪽으로는 대행산맥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 백석산의 바위산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해발 3000m가 넘는 오대산을 지나 그 아래로 산맥들이 이어집니다. 지금의 흔주가 온조왕이 형과 떨어져서 혼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백제 건국 기사 각주를 보시면 미추홀로 내려오는 길에 패수와 대수를 건넜고 미추홀로 와서 살다가 온조는 한산에 있는 부하하게 올라 살기 좋은 땅을 발견하고 한수 아래로 갔고 비류는 그냥 미추홀에 남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패수와 대수 그리고 한수, 세 개의 강이 나옵니다. 연속으로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패수는 낙랑군에 속한 고조선의 평양 아래로 흐르는 강, 그 강을 패수라고 했으니 지금의 대동강을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패수를 건넜고 그 다음 대수, 대수는 대방에 있는 강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대방과 대수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 한수는 한산에서 흘러나오니까 한수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제 초기 강역을 설명하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원전 6년 8월에 마한의 사신을 보내 백제의 강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패수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을 경계로 삼으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른다고 마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고려사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명주의 연역, 본래의 예국이라고 합니다. 한사군 때 임둔이었고 고구려 때 하서랑이라고 합니다. 하의 서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의 서쪽이라고 하면 황하의 서쪽이라는 말이 됩니다. 황하의 하류가 고구려 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서쪽을 하서랑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을 봅니다. 예국은 맥국, 예맥국, 예국 등으로 불리워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구려나 고려나 조선이나 한국이나 시대마다 다르게 불리워졌듯이 예국 또한 같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하단을 보시면 오대산에는 5개의 봉우리가 둘러서 있는데 크기가 비슷하여 이름지었다. 서대의 아래쪽에 샘물이 솟아나는데 곧 한수의 발원지이다. 한수의 발원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딱 하고 느낍니다. 산서성 오대산과 연결성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산서성에 있는 오대산, 강릉에 있는 오대산, 비교해보겠습니다. 산서성 오대산에는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찰이 하나씩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오대산에도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곳 근처에 사찰이 하나씩 있습니다. 산서성 오대산 서쪽에서 호타하의 발원지가 있다고 합니다.
강릉 오대산 서쪽에 있는 서대에서 한강의 발원지가 있다고 합니다. 호타 하류 부근의 미추홀로 추정됩니다. 한강 하류에 있는 인천의 미추홀로 추정됩니다. 서로 방향만 바뀌었다고 보여질 뿐. 이 정도면 복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입니까? 팩트고 뭐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듯 한 것입니다. 이곳이 고대의 하슬라주, 고려의 동계에 속한 명주. 한강에 대한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백제본기 19년 4월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수의 동북쪽 불악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해 간 자들이 일천여호나 되니 패수와 대수 사이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었다. 고구려 때 평양 밑으로 흐르는 강을 패수, 고려 때 평양 밑으로 흐르는 강을 대동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수는 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대수라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한수의 동북쪽, 즉 백제의 동북쪽 영토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삼국유사 마안에 대한 기사입니다. 삼국사에 이르기를 명주는 옛날 예국이다. 춘주는 옛날의 우수주로 옛적의 맥국이다. 지금의 삭주는 맥국이여 혹은 평양성이 맥국이다 라고 하였다. 명주는 예국, 춘주는 맥국, 삼국유사에서는 맥국과 예국을 분리하여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 삭주는 고구려의 동남쪽이자 예국의 서쪽은 맥국의 땅이며 지금 신라의 북쪽인 삭주이다. 신라의 북쪽은 예국이고 예국의 서쪽은 맥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40년 9월에 화려연과 불례연 두 현이 사람들이 연계하여 모의하고서는 기병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맥국의 거수가 군사를 내어 곡하의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쳐서 물리쳤다. 왕이 기뻐하여 맥국과 더불어 우호관계를 맺었다. 신라의 북쪽에 화려연과 불례연이 있는데 기병을 이끌고 침범하는데 맥국이 왼쪽인 서쪽에서 기다리다가 화려연과 불례연을 쳐서 물리쳤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수는 고조선의 땅인데 온조는 한수의 상류로 가서 살고 비류는 한수의 하류로 가서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백제여. 백제의 동북쪽에는 대방이 있고 대방 위에 낙랑이 있고 낙랑 서쪽 백제의 북쪽에 말갈이 있어 잦은 침략을 해오고 있도다. 서쪽으로는 바다여 요서로 넘어가는 산맥이 하나 존재하니 요서로 진출한 기록이 존재하고 북이가 쳐들어온 곳도 이곳이니 참으로 신비롭도다. 대동을 거쳐 지나가는 패수가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그 아래 대방군에서 흘러나오는 대수가 바다로 들어간다. 한산에서 한수가 나와 바다로 들어가는데 한수의 하류에는 예국이 존재했었고 한수의 동북쪽에는 맥국이 존재하니 이것이 예맥이니 하북성과 산서성은 예맥조선이로다. 하북성 보정시는 남평양이요 한산주가 되고 양주가 되어 고려의 남경 이로다. 한산을 버들 삼고 풍요로운 한수의 들판을 달리니 그 용맹함은 이루어 마한을 공격하여 광활한 영토를 얻으니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도다. 한수 즉 한강을 찾아 달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압록강을 찾아 달려볼까 합니다. 압록강을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